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네네. 정말 이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시켜봤더니 정말 일을 잘한다 네네. 이런 의견도 있고 MBC 조사 저기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67% 네네. 지지율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취임 초보다 보통은 가다 보면 반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성과가 검증되고 했을 때 떨어지는 게 보통은 상례잖아요. 맞아요. 지속적으로 유지 상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네. 또 좀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님 성과도 이렇게 네, 나왔지만 그 성과까지 비추어 보면 아마 앞으로 쉽게 그렇게 뭐 훅훅 변동할 그런 지지율이 아닙니다. 특히나 제가 현장에서 보면 기존에 60대, 70대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도 네. 처음에는 일은 좀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지금은 이제 일은 좀 잘하네라는 네, 말에 네. 이면에 있는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다른 불신이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상당히 잘한다, 부럽다. 부럽다? 예,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부럽다. SNS에 일부 올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기존의 보수인데 보수 진영을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대통령이 부럽다 뭐 이런 것들을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올린 분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다. 예. 특히 이제 이번에 행정통합 관련해서 TK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그들 내부에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도민들이 왜 이거 안 하냐고 막 그 웹자보 만들어서 이거 그럴 정도로 파장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있다면 사실 대통령 계시면은 또 제1야당 대표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예요. 이런 것들 봤을 때 계속 절윤을 거부하고 당내 뺄셈 정치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비롯한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쫓아내버리고 배현진 의원에게도 당원권 정지를 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은 글쎄요. 뺄셈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뺄셈보다 더 강력한 나누기 같은데 나누기. 뺄셈보다 더 강력한 나누기. 그렇네. 진짜. 뺄셈을 넘어선 거네 지금. 아예 나눠버리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통상 이제 야당은 정부 특히 이제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 맞아요. 이렇게 각을 많이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도 붙여서 여당 대표보다 훨씬 이제 정부를 막 이렇게 타겟으로 공격도 많이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각을 세우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각은 상대방은 한동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유능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랑 계속 이렇게 각을 세워봐야 17% 엊그제 보셨듯이 17% 어제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10%대 주적을 한동훈 전 대표로 세워놓으면 자기가 이제 계속 부각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 주적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그 한동훈 씨로 돌리는 이런 황당한 현상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 대표라고 하면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할 건 협조를 하고 잘못한 건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당 내부에서 똘똘 뭉쳐서 장동혁 체제를 바꾼 데만 정말 골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이 야당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야당 의원이 막 설명을 그 회의하고 나와서 하는 설명도 막 이제 어려워요. 전륜을 안 하겠다는 것과 절연하는 그런 저기를 입장을 표명해 주시라. 이게 뭔 소리지 막 듣다 보면 전륜 절연 뭐 하다가 이제 전륜 절연 못 하고 전환을 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참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윤석열 이름이 따라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얘기하면 장동혁 얘기하면 윤석열이 뒤에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이게 지방선거까지 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흐름의 정당 같았으면 요 정도 상황 1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17%. 거의 뭐 비대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비대위 정당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목소리조차 안 나오느냐? 장동혁 이외에 또는 애프터 장동혁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 대안은 사실은 정확히는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없다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대로 가서 만약에 지방선거를 져도 최근에 당원들 늘은 거 있잖아요. 전륜을 안 하면서 계속 그 세력이 늘은 것하고 보면 지방선거를 져도
전당대회를 하면 장동혁 지금 현 대표가 될 확률이 꽤 있다는 거예요. 아 전당대회를 예. 또 해도 그러니까 배팅을 이제 저울질을 해봤겠죠. 예. 요 정도 17% 정도 나면 안팎으로 압력이 막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당원뿐만 아니라 범보수 지지자들이 막 압력을 엄청나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아랑곳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들이. 네, 어차피 당은 장악이 됐어. 네, 또 난 네. 내가 또 돼.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아마 어제 자신감을 또 많이 가졌겠죠. 음. 미리 그 초를 쳐놓은 것도 있죠. 대구에 뭐 서울말씨 쓰는 사람들 잔뜩 뭐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 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미리 사이다 김을 빼놨잖아요. 네. 한동훈 씨가 전 대표가 이제 오늘- 대구 갔을 때 별 저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네. 약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구 서문시장을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예. 가는데 장동혁 전 대표가 갔을 때랑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장동혁 말고 안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보인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네. 이번에 야상 입고 등장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깜짝 놀랐는데 아. 이 카리스마가 예. 야상의 군복 예. 그 입고 와서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 야상에 예. 이제 군복 그 저기를 입으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이제 12.3 내란 트라우마 네. 또 전두환 트라우마 뭐 그러니까요. 등등을 이제 많이 자극을 해버렸는데 네. 그 정도로 문제의식이 없는 정당이 돼 있는 거죠. 그분도 옛날에 대표를 하셨고 뭐 장기간 왜 단식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장기간 단식을 단식도 했죠. 했었고 그래 박근혜 뭐 이제 야당이 그때 네, 당시 네. 야당이 탄핵하면은 뭐 손에 장지 진다 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뭐 공천 혁명을 한다, 네. 공천 혁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음. 전체적인 틀이 안 바뀌고 그 내에서 다람쥐 쳇바퀴 내에서 계속 혁명 혁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뭡니까? 이 틀을 똑같은- 깨야지 이제 진짜 혁명 혁신이 개혁이 되는 것인데 네. 그 틀 내에서 자기들끼리 그 주 패권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지금 정말 그 야상 저 패션은 진짜 네.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걸 뭐 당 내부에서는 이제 후보들 지자체 그 단체장들 포함해 가지고 뭐 지옥 훈련 얘기까지 뭐 나오던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지옥 훈련을 한대요? 지옥 진짜 훈련 지옥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옥 훈련을 왜? 모르겠어요. 당 내부에서 막 그런 게 얘기가 있었다면 보도가 되기도 하던데 참 그래요. 국민의힘 17%까지 지금 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저 상황. 야상하면 제가 이제 추억이 있는데요. 대학 네. 입시를 보던 날 옛날에는 사촌형 이런 분들이 이제 제대하면은 저런 거 야상 같은 걸 이렇게 맞아요. 선물로 주고 예. 그랬어요. 그래 평상복이에요. 막 집에서 저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고 일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도 막 입고 막 일도 하고 막 했는데 맞아요. 제가 대학 입시 보던 날 저 야상을 입고 갔어요. 평상복처럼 늘지 않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옆자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컨닝할까 봐 막 이렇게 가리고. 그랬던 야상의 추억. 그만큼 저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위협적이고 어떤 권위적이거나 뭐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이제 공관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의 이제 모습이고 한동훈 전 대표 오늘 대구 서문시장 가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글쎄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빌드업의 계산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 특히 다른 방송에 이렇게 같이 출연하는 패널들 네. 그리고 뭐 알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출마 확률이 올라갔어요. 다만 지역이 어디냐는 지역이 결론인데 어디냐. 지자체는 아니고 이제 재보궐 자리. 네. 그러면 이제 재보궐 자리에서 지금 계속 논하고 있는 게 주로 TK 또는 PK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TK에서 만약에 붐업이 된다고 하면 그게 하나의 어떤 척도 바로미터가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어느 정도에서 어떤 각으로 나가도 되겠구나. 네. 요걸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스스로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부산 쪽에 뭐 주진우 의원이 해운대를 가면 이제 해운대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 이제 출마하면 후보로 해운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지역 네. 부산 북 등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사이다 김을 빼놨잖아요. 뭐 서울말씨 쓰는 사람 동원 이를 했는데 아마 그 첫 장면, 저 서문시장에 이제 그 앞쪽에 궁금합니다. 굉장히 그 많이 이렇게 정치인들을 맞아본 가게들에서 나오는 비슷한 패턴의 목소리들이 있대요. 네. 거기서 묻는 것도 비슷한 게 있고, 그래 그런 장면에서 과연 동원된 티가 날 거냐, 저절로 그렇네. 붕업이 있을 거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많이 확 붐업이 될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콘서트장에 왔던 그분들이 똑같이 대구도 가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김을 빼놓은 거잖아요. 네, 동원되는. 그래서 뭐 미리 보통은 이런다 그러네요. 예. 질문 같은 것도 다 그 지역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막 회방 놓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아군이라는 설도 있어요. 막 왜 시비걸 여기 왔어 이런 것도 다 각본에 있고 막 각본에 그렇게 있고. 한다는 설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겠네. 그걸 딱 네. 보면서 이제 한동훈이 다르구나. 희망은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볼 수도 네. 있으니. 그래서 서문시장에서도 또 그러면 생닭 들고 저기 하는 건가 이제 오늘 잘 봐야겠네요. 잘 봐야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참 지방선거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네, 누구냐. 이걸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4년 전에 12대 5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뽑힌 사람들이 대선 윤석열 그 대선하고 취임해서 5월 10날 취임해서 바로 정확히 한 달 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치르다 보니까 네. 사실상 지금의 윤어게인 세력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콕콕 집어서 윤어게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당선되면 안 된다 할 윤석열 정도로 퀴즈. 윤석열 키즈들이 그 뒤에 목소리를 예. 윤과 거의 동일하게 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형편으로 보면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해서 그만큼 인지도를 만들고 할 여유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당내 싸움과 이런 것들을 골몰하고 오고 하다 보니까 네. 또 장동혁 체제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상당수 아마 윤어게인 세력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하. 그렇기 때문에 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내란 청산과 또 미래로 가는 두 가지 트랙이 동시에 돌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 네. 그런데 마침 이제 워낙 유능하게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있고 네. 또 내란 청산에 대한 민주당 당 내에 또 사기가 충천돼 있고 최근에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것들이 실무가 네. 실질적으로 법사위 본회의 막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12대 5를 거꾸로 12대 5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압승으로 정말 욕심 같아서는 17대 빵을 만들면 17대 빵. 예, 뭐 17대 1 우리 농담 많이 하잖아요. 17대 빵을 좀 만들어 버리게 그렇게 그러면 좋겠습니다. 될까 뭐 계속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네. 지방도 마찬가지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지율에 그 내용이 참 중요하잖아요. 뭐 일시적으로 어떤 현상 때문에 팍 튀었다든지 네. 일시적으로 어느 분야 뭐 외교를 갑자기 무슨 대미 협상에서 뭘 잘했다 또는 남북에 뭐를 잘했다 해서 외교 통일해서 뭐 이런 게 튀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지금 하고 여론조사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네. 경제, 주식, 일자리 주로 이제 사실은 부동산 이런 게 또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부동산 이런 게 약간 후순위로 밀려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못한다 이런 네. 게 옛날에 앞자리에 있던 적이 있죠. 저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못한다 이런 거는 이제 없고 오히려 강남 등등부터 여러 가지 이제 매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가 더 커진 측면도 있고요. 그 기대가 커졌다. 예, 경제 민생에 대한 기대가 이제 가장 앞쪽에 있잖아요. 제일 그리고- 중요하죠. 예, 먹고 사는 그리고 가장 사실은 집권하면서 야당에서 비꼬고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게 외교. 네. 이런 분야도 이제 상당한 뭐 성과를 내고 트럼프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하는데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지지율의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탄탄하다. 네. 단순 드러난 수치 외에 그 내부적인 것도 내용적인 것도 상당히 좋다. 그렇네요.